자, 계속해서 보존 등기 관련 내용을 몇 가지 더 소개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신청권자 관련 등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대장 등본상. 대장 등본이란 토지 같은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장 등본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거나 혹은 상속인이 증명되거나 포괄 승계인이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 통해 소유권자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하면서 확정 판결은 종류가 좀 전에 소개했죠. 우리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그리고 형성 판결. 판결과 똑같은 유력이 있는 각종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수용기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질문하려고 제가 뜸을 들였어요. 자, 수용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한데, 수용 따른 그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소유권? 자, 수용 따른 그 등기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소유권?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눈치도 없어요, 보니까. 예.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수용 따른 그 등기는 미등기라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이미 등기된 걸 우리가 기등기라 그래요. 기등기.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합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된 것은 이전 등기 방식 취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토지 수용은 우리가 원시취득이라 이야기해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제가 줄여서 써요. 소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알 수 있죠? 근데 미등기는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해요. 근데 기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전 등기 볼 때 또 물을 거예요. 수용은 보존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도 하고 이전 등기합니다. 상황 따라 내용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건너가기 전에 요거 있어요. 판결 등의 소유권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하다 이야기했는데, 자,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이 좀 달라요. 판결이 토지와 건물이 좀 다른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통해서 소유권 증명되는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한데 만약에 대장상에 소유자가 공란입니다. 대장상에 소유자가 없어요. 공란입니다. 공란일 때 없어요. 토지는 누구 상대? 누구 상대 소송을 제기합니까? 누구 상대 판결을 구해야겠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소개할 때 대장상에 최초에 등록된 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하다 얘기했죠? 근데 대장상에 소유자가 없어요. 그 상대로 소송을 구하려는데 이때 토지는 누구 상대? 예? 예. 예, 국가 상대. 예. 국가 상대하고 건물은 누구 상대? 건물은 누구 상대? 아니 토지 건물 나눌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국가라고 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자, 길을 갑니다. 임자 없는 땅을 발견했어요. 임자 없는 땅.
먼저 깃발 꽂는 자가 주인입니까? 임자부는 땅을 발견했어요. 깃발 꽂는 자가 주인인가요? 아니죠. 국가가 주인입니다. 무주부동산은 누가 소유? 국가 소유. 알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대장상 소유자 없다면 누구 상대? 국가 상대로 이건 내 땅 맞죠? 라고 무슨 판결 받아요? 확인 판결 받은 자가 토지 관련 소유권 보전 가능합니다. 근데 건물은 누구 상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 왜 이게 다릅니까? 건물은 똑같이 국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건축법을 배우죠? 앞으로 배울 겁니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 건축물은 건물이 높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최종 허가권자 누가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건물의 최종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죠. 따라서 누구 상대? 시장, 군수, 구청 상대로 이건 내 건물이 맞잖아요 라고 확인 판결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는 354쪽에 그 세 번째 박스 있죠? 거기에 디귿 리을 좀 보세요. 토지 경우 누구 상대? 국가 상대. 가능하죠? 건물의 경우 누구 상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꼭 기억되길 바랍니다. 왜 똑같은 국가하지 않고 토지만 국가이며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 구별해 주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건물만 해당됩니다. 어떤 것? 건물만 해당되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서면 통해서 소유권자 증명되는 자, 뭐에 관해서만?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서면 필요하다 얘기합니까? 누가 허가해 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아시죠? 이런 자는 채취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소개하니까 또 오해를 해요. 가장 일반적인 모습 뭔가요? 대장이 존재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존재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장상의 주인과 실제 주인 달라요. 뭘 구하죠? 판결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대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 서면 받아서 뭐에 대해서만 건물의 소유권 보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이 바로 소유권 보존 관련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당연하죠? 그러면서 뭘 첨부할까요? 대장동문. 자, 이것도 외울 게 아니죠? 대장동문 첨부합니다. 판결서 첨부합니다. 때에 따라 각종 조서가 첨부되면 됩니다. 수용에 있어서 수용 협의서나 재결서가 첨부되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건물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등이 제출되면 됩니다라고 기억되면 될 수 있겠네요. 권리자 주소증명서면 첨부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면 되죠. 따라서 첨부되는 서면은 앞서 공부했던 등기 신청 절차 통해서 내용이 여러분 확인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구태여 애울라고 용을 쓰지 마세요.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돼서 지나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유권 관련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류가 10여 가지 있어요. 종류가 10여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10여 가지 되는 것들의 흐름만, 내용만 여러분 특별히 파악해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계약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가장 흔한 이전 등기는 계약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등을 통해서 하는 소유권 이전 등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죠. 자, 이건 여러분 앞서 배운 모든 게 적용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자, 일반적 이전 등기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냥 볼 것도 쓸 것도 없습니다. 함께 보세요. 자,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단독 신청, 공동 신청.
흔히 매매계약 상상해 보세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누가 권리자? 매수인. 누가 의무자? 매도인. 이때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 제공합니까? 예. 왜? 의무니까. 매도인의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예. 왜? 소유권자이면서 등기 명의인이니까. 또 이럴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합니까? 예. 모두 첨부한다.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합니다. 때에 따라 제3자의 동의 승낙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다. 즉 앞서 배웠던 첨부 정보가 몽땅 이걸 기준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해서 가장 흔한 게 매매 계약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저는 특조법이라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얼마 이내 60일에 신청하도록 신청의 의무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나중에 중요하게 소개될 텐데 등기는 임의신청주의다. 등기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앞서 봤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얼마 이내? 1월 이내에. 왜냐하면 그 의무를 왜 줬느냐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돼야 다른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지번이 다른데 면적이 다른데 그 뒤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따라서 그건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의무를 줍니다. 그 숨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움직이면 뭐가 쫓아나와요? 세금 문제. 이게 나오죠? 근데 세금도 안 내고 뺀질거리니까 이건 의무를 주는 겁니다. 얼마 이내? 60일. 그 이유입니다. 이유. 알 수 있겠죠? 60일에 신청하도록 의무를 주고 있죠. 더 나가서 두 번째.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서에 거민을 받게 돼 있죠. 거민. 이게 소위 무슨 계약서죠? 거민 계약서라 이야기합니다. 거민계약서. 거민은 누가 해줍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이걸 뭐랍니까? 행정기관이라 이야기합니다. 거민은 누가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어떻게 심사합니까? 형식적인 심사를 합니다. 형식적 심사에서 도장만 꽝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도장? 거민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별히 이때 계약은 종류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계약 종류 불문하고 아무튼 계약이란 말 들어가면 몽땅 뭘 받는다? 거민받은 계약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민계약서 뭔지 알죠? 일반 계약서에다가 행정기관이 확인도장 찍어주는 거 거민계약서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걸 놓칩니다. 판결서, 판결과 효력 같은 조서, 이것도 거민을 받아야 될까요? 판결서나 판결서력 같은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이게 있었죠? 이것도 거민 받을까요? 같은 대로 하지 마세요. 받아야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아요. 왜냐하면 거민은 누구예요? 행정기관. 근데 이 판결서는 누구 겁니까? 이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아시겠죠? 우리가 때 판결은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사법부의 확인이죠. 근데 거민 그 자체를 어디서 한다? 행정기관서예요. 법원이 아니라. 따라서 판결서라도 뭘 받는다? 거민을 받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책에는 기본서 때 쓰려고 이걸 빼놨어요. 어려우니까 설명이 빼놨지만은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판결서라도 뭘 받는다? 거민 받는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 잠깐 보고 오세요. 355쪽. 가장 일반적인 게 지금 소개했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계약 종류는 따지질 않는다. 공로 신청합니다. 60일에 신청합니다. 뭘 제공할까? 등기인의 증명정보, 각종 계약서, 등기필 정보, 주소증명서면, 인감증명, 기타 등등 제가 소개했던 그 내용들 아시죠? 예, 넘어갈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검계약서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미 소개해버렸어요. 계약이야 소유권 이전, 계약 종료 따지지 않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계약이한 소유권 이전에서 계약 종료는 따지질 않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까? 이전 등기입니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 할 때만? 이전 등기 할 때만 검인 받아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만 받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매매계약에 해지합니다. 매매계약 해지할 때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건 뭐니까 소유권 말소 등기니까 아시겠죠? 해서 이전 등기할 때만 우리가 검인을 받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판결서도 뭘 받는다? 검인을 받는다. 거기에 잠깐 메모가 되면 됩니다. 자, 여기 더불어 세 번째. 옛날에 여러분 그 등기 기록, 등기부에는 거래 가액을 기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재미가 있었네요. 1,000만 원 산 걸 1억에 팔 수가 있었어요. 거래가액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2006년이죠.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에 반드시 무엇을? 거래 가액을 기재합니다. 거래 가액을. 자, 거래가액 기재하는데 2006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이 진짜 재미가 없게 됐어요. 그 이후에 뭐 이런 현상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한 주택을 더 가질 만큼 이상의 주택이 있죠. 그래서 주택은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얘기하는데 근데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 집을 두세 채 갖도록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거래가액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하는 모든 부동산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어디다 기재할까요? 어디다 기재해요? 갑구에 을구에? 갑구에. 갑구에 어디다 기재하는가? 갑구에 등기원인 기타 사항란에 나중에 이 말도 들어옵니다. 등기 맨 끝에 등기원인 기타 사항란에 그 거래 가액을 기재합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 매수인이 수인됩니다. 이때는 어디다 기재하죠? 매매 목록에 기재합니다. 어디에? 매매 목록에 기재합니다. 여러분 그 거래가액 기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일반 부동산 등기부는 갑구에 맨 끝에 등기원인 기타 사항란에 기재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 매수인이 수인일 때는 어디다 기재한다? 매매 목록에 기재하고 등기부에는 목록에 번호만 써주면 됩니다. 이때 매매 목록 광의 등기부인가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인가요? 예, 등기부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매매 목록이라는 게 됩니다. 매매 목록. 자, 여러분 책 356쪽의 중간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매매 목록에 첨부로 나오는데 여러분 책의 설명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수인의 매도인 매수인 존재할 때 뭘 만든다? 매매 목록을 작성하고 거래 가액은 어디다 기재하죠? 매매 목록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하니까 거래 가액만 딱 떼서 본다면 갑구나 매매 목록에 기재한다. 이게 됩니다. 결론이. 예. 이것도 혼동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번호를 달리해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따른 소유권 이전. 자, 상속에 따라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자, 먼저 상속 확인합니다. 상속. 상속은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따라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됩니다.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권리가 변동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처분 요건으로서 뭐가 되겠다? 등기가 되겠다. 처분 요건 등기 되겠다.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왜? 피상속인이 사망되었으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등기부 정보 첨부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등기부 정보는 공동 신청에서 의무자가 승소한 판결 등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인감증명이나 등기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죠? 자, 상속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 상속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 같은 말 다른 말? 오늘 여러분 OX 문제에 나왔었나요? 안 풀어보셨나 아직이요? 같은 말 다른 말 이건 다른 말이었다. 아시겠죠?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제가 지난번 이런 그림 그려줬죠? 갑엑스 부동산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가능하죠? 그런데 매도인 잔금 받금 막 넘길 찰나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누가 그 돈 이어받아요? 그 상속인. 가능하죠? 이때 그 상속인 누구 상대? 매수인 상대 그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를 뭐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림 보세요.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서 의무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유효 무효? 유효. 원래는 같아야 됩니다. 근데 상속인의 등기는 이것만큼 뭐다? 달라도 유효하다. 거꾸로 돈 다 받기 전에 찰나에 매수인 사망해 버렸어요. 이때 가면 누구에게? 그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 있겠죠? 이 또한 무슨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등기부 정보 제공해야 하네요? 해요.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해요. 아시겠죠? 왜? 의무자니까. 여러분 첨부되고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정보와 인감증명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 책에는 그 내용을 뭐 빼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 100세 시대에서 상속은 큰 문제, 화제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아두죠? 왜? 자녀들 또 나눠주기 위해서 모아주는데 요즘에 이 재산 나누기가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전 같으면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달라져요. 자녀들 안 모십니다. 그리고 부모들 지금 그런 생각도 안 하죠? 낀 세대는 힘들었었어요. 모시고 대접 못 받고 이게 됐는데 이래서 이 상속 문제가 큰 문제가 돼요. 얘기하죠? 웬만한 상속은 하지 마라. 부모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또 노후 준비해서 뭐 축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아무튼 협의분할 상속이라고 있다. 협의분할 상속입니다.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해 보죠. 협의분할 상속이 있다. 자, XY가 사망하면서 갑, 을, 병, 정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피상속인, 상속인. 근데 평상시에 부모는 이 장남을 상당히 아꼈어요. 내게 몽땅 주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 여러분 상속에 가장 중요한 건 유언입니다. 유언이 중요해요. 알 수 있죠? 근데 유언이 없다면 민법 규정 따라 상속을 받는데 오늘날 균등상속이 됩니다. 어떤 상속? 균등상속. 똑같이 4분의 1씩 상속을 받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모두 가능합니까? 협의문화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부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사망해 버렸어요. 원칙은 법정 상속을 받아줘야 됩니다. 얼마씩?
4분의 1. 근데 장남이 얘기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네요. 야, 둘째 봐라. 셋째 봐라. 너희들 먹고 살만 하잖아. 몽땅 정에게 몰아주자. 미성년자인데 갈 길이 창창하잖아. 몽땅 몰아주자. 가능할까요? 고개를 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몽땅 다 몰아주자. 가능하죠? 예. 협의문화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예?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어떻게? 갑을병과 정이 공동 신청합니다. 누가 걸리자? 갑을병 얘기야. 누가 걸리자? 정이 권리자. 갑을병은 의무자가 됩니다.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까? 예?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예. 여러분 등기의 공동신청 인감증명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는 상속 등기지만 상속인 전원에 무엇을? 인감증명이 제출돼야 됩니다. 전원의 인감증명이 제출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나가서 4분의 1씩 상속받는다 하는데 이 정만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하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뭐 거기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아무튼 협의문화 상속 가능한데 상속인 전원에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되겠고 그리고 이는 공동신청이 된다. 공동신청. 이럴 경우 그림에서 갑을병은 의무자, 정은 권리자가 되어집니다. 가능하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유증은 뭘 유증이라 얘기하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 글자 그대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 이야기한다. 이때 유증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누구랑 누구랑? 유증하는 자를 뭐라 불러줘요? 유증자. 받는 자를 수증자에서 공동 신청이 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서 유증은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제공해야 하네요. 잊지 마세요. 공동 신청은 반드시 의무자의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을 때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남아있잖아요.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해요.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면서 등기, 의무자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등기별 정보 제공합니다. 인감증명도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봤던 그림이 자꾸 연상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유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나요? 특정 유증과 그리고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설명은 이건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특정 유증, 이런 예입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네가 나를 20년간 10년간 네가 나를 끝까지 병습을 했으니까 너에게 특별히 이 아파트를 주마. 뭘 준다고 그래요?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이건 무슨 유증? 딱 찍어줘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 중에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마. 뭐라 하죠? 특정 유증이라 이야기합니다.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주마. 아시겠죠? 예. 자,
자, 포괄유증은 뭐냐면 자네가 나를 30년간 그림자처럼 보좌했으니 뭐처럼 보좌했다고 그래요? 그림자처럼 옆에서 보이지 않게 보좌했다고 그래요. 나의 전 재산을 혹은 내 전 재산의 3분의 1을 너에게 주마 라고 유언으로 증여합니다. 이건 뭐가 돼요? 포괄유증. 비율로 3분의 1을 전부를 구별되죠? 그러면서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이는 법률 행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포괄유증은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법률 행위는 뭐가 되어야? 등기가 되어야.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다만 처분 요건으로서 뭐합니까? 처분 요건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정 유증은 법률 행위고 포괄유증은 법률 규정이 된다. 아시죠? 따라서 이건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되고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이런 말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 된다면 특정 유증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앞에 소유권 보존? 예? 누구? 상속인.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제가 그냥 소보라 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수증자 명의의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반면 특정 유증, 포괄유증. 미등기 부동산 간의 포괄유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얘기했죠. 누구 명의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 한숨이 어떤 의미인가요?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다르다 이게. 아시죠? 자, 여러분 책을 제가 잠깐 확인해 봅니다. 357쪽을 보세요. 네, 끝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일 때 특정 유증은 두 번째 줄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문자 보게 되면 무슨 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포괄유증은 누구 명의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아시죠? 예. 이런 차이점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끝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 자, 유증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 그 등기를 수리할까 안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합니다. 등기관 그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일단 유류분이 뭔가 얘기했죠? 유류분이 뭡니까? 어떤 사람 기름값이라고 그래요. 기름값이 아니에요. 유류분이 뭔가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XY가 사망했는데 자녀가 가불병정 4명 있어요. 있는데 XY가 사망하면서 유언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살면서 모으는 재미가 인생 느끼는 묘미야. 내가 남은 재산은 몽땅 사회에 기부할 거야 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한답니까? 몽땅 기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채야 안 되지만 차상급의 빈민가족입니다. 이거 잘한 건가요, 부모가? 그건 잘한 게 아니죠. 아시겠죠? 이때 이 상속인들은 부모 재산관에서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권리, 이걸 뭐랍니까? 유류분이라 이야기하면 유류분. 아시겠죠? 자, 유증을 했어요. 몽땅 사회기관 기부한다 했는데 상속인의 이름을 침해했나 이 경우? 침해했죠?
등기 안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설명드리니까 더 어려워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해줘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여러분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라, 어려운 말 나오네요. 형성권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청구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형성권이란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의 효력이 발생해 주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근데 이는 여러분은 형성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청구권. 청구할 때만 효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기간 제한도 있어요.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을 침해할지라도 등기가 일단 등기를 해준다. 뒤에 받는 건 별개의 문제고. 알 수 있겠죠? 이 말이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미가 파악돼야 이 내용이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책 357쪽에 두 번째 박스 보세요. 두 번째 박스 357쪽에 그 기억 위증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의 상속인의 이름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 이럴 경우 등기관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이름은 이유가 뭐죠? 청구권이라 그렇다.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증은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되길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전 등기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